개인 트레이너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구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저는 한 번도 그런 홍보 비용을 써본 적이 없고 그냥 다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네. 동네에 걷지 못하는 분을 데려가가지고 너가 하라고. 그게 처음에 계기였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훈련해요 그건? 걷지 그래서 못하는 분은? 협착증 환자분을 맨 처음으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 수술하기 싫으니까 운동시설을 다녀서 이런 상태니까 운동으로 좀 극복을 하고자 한다 했는데 네. 상태가 너무 심하니까 트레이너분들도 다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제 기회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상태가 심한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진행을 1년 반을 같이 했고 지금은 그분 너무 잘 살고 계세요. 아니 지금 진짜요? 걷지 못하는 분을 걷게 예수님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렇다. 거의 트레이너의 예수님이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협착증을 신경이 눌려서 심한 네. 경우에 이제 오래 앉거나 걷거나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분은 처음에 만나 뵀을 때 5분 이상을 못 걸었어요. 아. 힘들어서. 몸이 너무 앉아 있거나. 근데 그 시간이 계속 늘더라고요. 조금씩. 30분, 20분, 30분, 1시간. 그리고 지금 막 줌바하고 다니시고 등산하고 다니시고. 그게 운동으로 가능해요? 근데 저도 그 정도 심한 협착증 환자는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운동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 와. 근데 되더라고요. 1년 반 같이 했고 지금 이거 가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한다니까. 지금 되면 완전 빠져들고 있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니모놈 트레이닝. 그만하라고. 아 진짜 수장님 자꾸. 아니 딱 표정이 빠져드는 표정이야. 원래 당연히 저는 모든 인터뷰인님께 다 빠져듭니다. 네네. 그럼 중요하지. 이 정성을 기울여서. 네네. 근데 실제로 신기하긴 해요. 그게 운동으로 그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궁금했는데 네. 걷기가 5분 이상 못 걸었던 음. 분이 지금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 게 네. 신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돈도 네. 돈이었지만, 그러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근데 오는 뿌듯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고 어떻게 한 사람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걸 보니까 그 계기로 다른 분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헬스장에서 버는 것보다 그냥 프리로 하는 게 하루에 한두 시간 하고 프리 보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바람직하다. 그럼 결국에는 입소문으로 이제 그 손님들이 계속. 네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머니를 했다. 그러면 그냥 수업해요. 그러면 한 3개월 지나면 갑자기 딸을 시켜요. 그러겠지, 막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계속 뻗어나가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회원이 10명이 넘어서 그냥 완전한 프리랜서로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하튼 간에 따박따박 월급으로만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손님을 찾나요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방식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기도 하고 가끔 회사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 돈 어떻게 벌어? 되게 신기해 라고 물어보면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회사부터 절대 관두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고정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좀 해본 것 같아. 내가 다양히 할 수 있는 걸 해보다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거는 투잡 같은 거겠죠. 투잡의 수익이 내가 버는 거랑 비슷해지거나 그거를 초월하면은 이제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을 밟아보지 않으셨나 네네. 생각을 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오가닉하게 발전하셨어. 네, 그리고 이게 보면 뭐냐면 입소문 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내가 디자인 회사까지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저도 광고비는 안 냈어요. 한번 네이버 키워드 광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NC에서 벌던 것보다 조금 더 벌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된 건 아니고 보통은 한 계기로 찾아온 사람을 내가 뭔가 일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만족하면 건너 계속 소개가 이어지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어떤 딱 정확한 그런 루트를 밟으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거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윤님이 그러면은 스스로 몸값을 정할 때 네.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자기 몸값 정할 때 그런 기준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나라면 이 정도 내겠다 하는 정도로 책정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실력보다 너무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머, 오. 너무 겸손하다.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뭐 PT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하면 음. 내가 5만 원을 주고 나한테 음. 받을 건가? 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3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 그래서 그때 조금 진중한 자세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좀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나한테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스스로 납득이 되면요. 상대한테 얘기를 할 때 가격 갖다가 언쟁은 붙을 일이 없게 되니까. 이게 어찌 말하면 나의 어떤 자신감이 딱 있는 거네요. 네네. 저는 가격 그 뭐 몇 달을 등록하셔도 깎아준 적 없어요. 오. 수업 같은 거 더 해주거나. 대단히 개인적이지만 대단히 소비자 지향적이네요. 내가 소비자라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네네. 가격인 거니까. 아니 서비스가 좋으면 음. 서비스를 더 잘해주거나 더 진심으로 해주면서 베풀면 되는데 서비스 가격 자체를 낮출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저. 그래서 좀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받았나? 근데 어쨌든 저는 항상 늘 시장가보다는 비싸게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포인트가 일단 자기 확신이 있어야 그거를 누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도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타입이신 거군요. 네. 근데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거는- 스스로 판매를 하는 사람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예요? 라고 그렇지. 느끼면 돈 주는 사람이 그런 거를 느낄 것 같아. 느끼죠. 나 맞아요. 얘기하면서 네. 그런 뉘앙스를 다 느낄 것 네. 같아. 이 정도는 이 사람한테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맞아요, 말하는데. 센터에서도 이렇게 네네. 속해서서 일했었을 때도 그래서 네. 팀장님들한테 욕 먹었어요. 왜? 아니 다른 트레이너들은 자꾸 막 어. 60회 등록하면 수업 어. 3번 주고 이런 걸 하는데 음. 난 안 하니까 아. 하라고 좀 비슷하게. 근데 완전한 자율권이 주어지나 봐요? 딱 그 정해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 좀 뭐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음, 그런 걸 하라고 하는데 음. 왜요? 음. 저는 이제 왜? 내가 왜 해야 돼요? 아니 수업 다 하시면 또 등록하시면 되는 거를 그런 데서의 좀 가치관 차이가 있었죠. 내가 볼 때 이미 그때부터 이미 저 회사 다닐 사람은 아니었어. 욕찬이죠, 욕찬. 그럼. 네, 그런 거죠. 재밌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방문 트레이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프리랜서 생활까지 일단 자, 처음에는 회사원 같은 트레이너였다가 네. 그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트레이너였다가 프리랜서로 바로 넘어오신 거이지요? 걸쳐서 걸쳐서 있다가 1년 걸쳐 있다가 그대로 그냥 쭉 하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프리랜서요. 예, 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 프리랜서를 했더니 제가 이제 음. 방문을 다녔잖아요. 네. 처음에는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 일했던 거 3시간이라도 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수업의 퀄리티는 너무나 올라가고 정말 바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적게 일하는 거 추구하시잖아. 퀄리티는 높고 시간은 적고 회원님들이랑 유대는 너무 좋고 만족은 하고 이러고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프리랜서가 원하는 게 바로 그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전업 프리랜서 한 지 6개월 전후 됐는데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2대1 수업도 했어요. 그렇게 해도 한정적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피트니스 강사분들, 뭐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요가 강사분들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확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한계가 없이 돈을 벌는 것도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근데 사실 사업주도 시설 운영비 때문에 코치님들한테 수업료를 조금밖에 못 주는 거거든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없애면서 코치 수업료를 많이 주고 나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매달 버는 돈에 한계가 없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한계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끝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나가 아닌 내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프리랜서를 해보니까 열심히까지는 아닌데 한 일해서 내가 혼자 움직여서 이렇게 살짝 했었을 때 600-700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물론 실비 나왔어 실비네. 엄청 보통은 그 정도도 많다고 생각할 텐데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네. 더 벌고 싶다. 역시 근데- 욕망 있어야 돼.
역시 네, 계속 이어주세요. 말씀. 네. 그래서 그게 좀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돈도 돈이지만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이랄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방식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뭐 업계의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도 조금 더 편하게 좋게 일을 하고 그런 고객들도 이런 사람들 찾고 싶어하고 네. 왜냐면 제가 나중에는 막 용인 같은 데서 연락 와가지고 막 수업해달라고 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막 그런 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못 가잖아요. 못 가죠. 용인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이야.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만큼 하는 코치님들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장사는 어떤 물건을 파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 서비스를 파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시간을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얹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건 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은 되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그 시스템을 무엇을 위하는 거냐?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거거든. 네. 근데 그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고객이 두 가지 부류였던 거죠. 하나는 되게 트레이너분들, 네. 그렇죠? 왜냐면 업계의 고질적인 걸 잘 알고 계시니까. 네. 또 하나는 그 트레이너 분께 서비스를 받는 일종의 고객들, 네. 그렇죠? 이제 그 둘의 어떤 전체적인 판을 보고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음. 정리를 정말 잘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플랫폼이니까 딱 그게 이제 공급자가 트레이너고 소비자가 고객이 되는 네. 거잖아요. 이제 양쪽을 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다음 수랑님이 사실 질문해 주셔야 할 타이밍이긴 한데. 아 미안해요. 네 아니야. 나 두 분 얘기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 내가 쓴 거는 내가 안 보고 있어가지고. 웃기게 가끔 보면 수랑님이 방청객 모드가 되세요. 아 미안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니까 되게. 머리 아니, 너무 잘 되셔서. 괜찮아, 너무 재밌어. 근데 사실은 또 수랑님은 또 이게 또 매력이죠. 사실 수랑님은 넉넉히 있는 거? 있는 게 매력. 그래 방금 이거 사실은 되게 수랑님의 가장 큰 역할은요 네. 리액션이십니다. 네, 돌고래 리액션. 추임새. 맞아요. 수랑님 같은 리액션을 제가 평생 없었어. 아니 나무 이런 사람은 없었다. 마이크 찢어지겠다.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런 저도 거. 처음 봤어요. 그쵸? 아 진짜요? 네네. 그쵸. 근데 약간 웃으시기만 해도 오디오가 꽉 차. 아 그러니까 확실히. 역시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수량님은 거의 방청객 10명 정도의 리액션을 한다. 네, 아니, 저는 몰랐는데 이거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 하는데 약간 마가 뜨면 안 된다. 아, 네네네. 네, 그런 방송사고래요. 아, 네. 근데 수량님 계시잖아요. 네. 뜰 일이 없어. 채워져 그냥. 네, 그렇죠. 그리고 수량님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재밌나 하는 거 다 웃으세요. 아, 정말. 그쵸. 타이밍이 조금 약간 네. 그치, 웃으면 관대하셔. 그래서 전 수량이 참 좋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질문 제가 할까요, 수량님이 할까요? 아, 요즘 아니, 네. 원래 두 분한테 같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케이, 좋아요. 링님도 그 자유인 레벨이 되게 높으세요. 회사 관둔 지 지금 8년? 2013년에 관뒀으니까. 와. 그러니까 프리랜서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두 분 다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인지, 장단은 어떤 건지 각각이. 자, 우리 게스트님부터 한번 저부터요? 네네. 가장 큰 차이점? 프리랜서는 100% 통제권이 스스로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좋은 거다. 엄청 좋죠. 스트레스 안 열심히만 하면 받잖아. 돼요. 사실 열심히만 하면은 저는 보장돼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운이 안 따라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 리소스를 투입하는 대로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업은 프리랜서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프리랜서들이 되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툴을 만들어주는다.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스트레스가 이빨이 올라가는 느낌인데? 갑자기 얘기하면서 뭔가 혼자 할 땐 통제력. 속편했는데. 그렇죠. 혼자 할 땐 속편하죠. 네네. 그쵸. 그게 가장 싸움하면서. 그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할 걸 그랬다. 혼자 할 때는 네. 속편한데 속이 불편하다 이렇게. 그죠? 아니, 농담이고요. 네. 그건 것 같아요. 프리랜서는 진짜 리소스 대비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 피드백이 바로바로 볼 수 있다. 사업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게 잘 어디서 이제 구멍이 나는지 이런 것들 좀 빠르게 개선하고
그 프리랜서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윤님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직장인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바로 사업하는 것보다 프리랜서 단계를 거쳐갖고 사업하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이요. 왜요? 저는 사업하면서 가장 스스로에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고객부터 모객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서비스가 이 제품이 진짜 찾는 사람이 있는지 신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 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그거를 그게 시장 조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자꾸 갑자기 인테리어부터 하려고 하고 뭐 브랜드 사실부터 만들고 브랜드부터 기억도 못 하거든요, 사실. 맞아. 근데 진짜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실제로 거래를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꼬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개발만 하면 팔릴 것 같거든, 사실. 엄청난 착각이지. 네. 근데 사실 이것만 고쳐줘도 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먼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줘보고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해보고 하면서 몇 명이나 실제로 구매를 하는지 피드백이 어떤지를 이게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프리랜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사업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근데 물론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들은 찔린다. 다 예, 예. 건너뛰실 수 있겠죠. 네네.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약간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냐면 기본적으로 사업하면 특히나 스타트업이 뭔가 붐이 일어나면서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는 거야 네네. 라고 하는 것 진짜 문제야 그 생각. 그다음에 국가 돈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의 돈이에요 다 남의 돈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잠깐 착각한 적이 있어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지만 나중에 제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본질은 기본적으로는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점이 있고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게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갑을 열 의사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만족시켜 주고 나서 그걸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지. 네, 그쵸. 거의 뇌피셜로 하지 않아요?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야, 이럴 거야 이거 장난 아니거든 했는데 딱 열었어. 왜 안 오지?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존버지. 아니 투자금을 늘리죠. 그렇죠. 역시. 그치. 역시 돈을 돈이다. 더 어떻게든 새 치어를 잘 놀려서 이놈의 투자금을 늘리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진짜 위험한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물론 사업마다 달라요. 저 인정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것이고 거의 뭐 실리콘밸리나 뭐 세상을 바꾸는 거 잘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가 좀 허용할 수 있는 거 우리 주변 허용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는 일단은 저 공통점부터 얘기하자면 일반 개인 사업자 단계에서는 솔직히 회사의 브랜드 네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야. 적어도 진짜 이상하지 않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그 대표 때문에 벌어지는 거지 회사 이름이 좋고 홈페이지가 멋있어서 오진 않아. 근데 사업은 뭐냐면 그 대표에서 그 대표로 쌓아온 그 약간 브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신뢰감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식하는 과정인 것 같아. 그래야 확장이 돼요. 이 부분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안 그런 사업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아직 제 단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인이긴 한데 저도 회사를 많이 늘려봤고 사람도 월급 줘보고 했는데 지금 제 단계는 아직은 전 사업이라고 전 말하잖아요. 제 단계는 아직 그냥 프리랜서 같은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다 제가 핸들링하고 약간 다양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레귤러 디자이너들이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 가지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고 저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거나 여기가 이유님처럼 어떤 제가 틀을 만들지는 못했거든. 근데 이제 그거 좀 해봐야지 않을까 하는 단계라서 사실 저로서는 약 선배님이시죠? 네, 정말 세상에. 생각합니다. 그럼 아닙니다. 링님도 직장인이 사업을 가기 전에 프리랜서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일단은 직장인부터 시작해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게 단순히 직장이라 말할 수는 없고 아르바이트생도 괜찮아. 고정적인 수입 누군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 구조 거기 출발해요. 그리고 전 이게 부스트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야.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업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사업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이 업계 쪽에 뭔가 관심이 있다.
이 업계에 한 10년, 20년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회사를 들어가는 게 사실 돈 벌면서 나한테 부스트 역할을 해준다. 배우는 수능도 많이 배우고 또 인맥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네. 자,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바로 회사를 창업한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 단계로 삼을 수 있는 목표가 뭘까를 보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긴 한데 독립 자유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 어떤 도움이나 시스템의 도움 받지 않고 내 혼자 힘으로 뭔가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거부터 먼저 목표 잡으려고 하거든. 그거는 회사 다니면서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 투잡.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 중요시하잖아. 항상 프로젝트 이런 거 저는 해봤는데 괜찮아. 확신을 가져. 그때 되면요 누가 남이 시키지 않아도 이 정도면 회사를 나가도 되겠는데라는 확신이 나와. 조금. 맞아요. 네, 그렇죠. 경험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해보는 거야. 물론 생각대로 안 돼. 생각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돼. 그리고 나서 입소문 나고 내 일이 점점점 커져. 그럼 그때는 사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회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 프리랜서로서 이름값이 괜찮아. 일 진짜 잘한다 그래. 그러면은 회사에서 부르기도 해요. 와, 우리한테 스카웃. 그러면은 그냥 내가 저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해도 알아서 이번 연봉 한 2천, 3천 저희가 좀 더 해줄 테니까 저희 회사 올 수 없냐. 선택하면 돼요. 회사를 반드시 누구나 창업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내일이 점점점 커져.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 뽑아야겠는데 생각이 하시게 되신 거죠. 제가 이웃님이 프리랜서 생활이 잘 안 됐다. 사업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이 점점 잘 돼. 아까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600, 700 정도.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사업을 해야겠구나. 이제 왜냐면 나는 리미트 없이 벌고 싶거든. 이 얼마나 순수한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면서도 그럼. 돈 벌고 싶은 그런 거잖아. 그럼요. 근데 전 이게 건강한 욕망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남의 무슨 등쳐먹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약간 이게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좋잖아? 라고 하는 어떤 진짜 문제 해결이거든요. 진짜 이런 분들 사업하셔야 됩니다. 이윤님. 유니몬 트레이닝입니다. 오늘 몇 번째죠? 세 번째. 이거 세워봐야 되겠다. 근데 아직도 이름 헷갈려. 뭐라고요? 이윤? 이윤? 이윤 몬스터였네요? 아니. 유니몬. 유니몬. 이름이 외자잖아. 윤이. 윤이니까 유니몬. 유니몬. 그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나요? 유니몬? 당연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네이버, 구글. 네네.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홍보. 아주 그냥 역시 아주 어마어마하시다. 자. 어떻게 좀 네. 잘 답변이 되셨는지요, 수량님? 네. 너무 진짜 꿀팁인 것 같고.